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진짜 웬만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엄청난 충격 실화입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돈 한 푼 없을 때 제가 살인범에게 전화한 이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정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자신의 신념 하나 지키겠다고 멀쩡한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스스로 퇴로를 끊어버린 한 기자, 그리고 그가 파산 직전에 구원의 동아줄을 잡기 위해 내렸던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가 막힌 상황부터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당신은 살인범에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통장 잔고는 영원이고 지갑엔 먼지만 날리고 주변 지인들한테는 이미 아쉬운 소리 다 해서 더 이상 손 벌릴 데도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 말이에요. 숨이 턱턱 막히고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그 패닉 속에서 전화번호부를 미친 듯이 뒤지다 찾아낸 마지막 희망이 바로 살인범이라면 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근데 놀랍게도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대표 기자가 실제로 겪었던 100% 뼈저린 현실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인범이라는 단어의 맥락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인물은 과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리의 나라 슈퍼 사건의 진범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어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3명의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약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진범이 나중에 스스로 법정에 걸어 나와서 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범인입니다 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주려고 법정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진실을 밝혔던 정말 너무나도 입체적이고 복잡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정상에서 밑바닥으로 퇴로를 불태우는 방법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전도 유명하고 능력 빵빵하던 탐사보도 기자가 살인범한테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처절하게 추락하게 된 걸까요? 그 스펙타클한 여정의 시작은 그가 스스로 돌아갈 다리를 싹 다 불태워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원래 박상규 기자는 오마이뉴스라는 꽤 안정적인 매체에서 무려 10년 동안 에이스로 날아다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탐사보도를 하겠다는 갈망 하나로 덜컥 사표를 던집니다. 회사 대표가 야, 나가서 일하더라도 월급이랑 4대 보험은 우리가 챙겨줄게 라는 엄청난 제안까지 했어요. 솔직히 흔들리잖아요. 근데 일주일 딱 고민하고 그 안전망을 단호하게 걷어차버립니다. 왜냐고요? 돌아갈 구멍이 있으면 자꾸 도망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어떻게 했냐고요? 지리산으로 내려가서 1kg에 10,000원씩 받고 고사리를 꺾었습니다. 육체노동을 하면서 탐사보도 비용을 직접 번 거예요. 스스로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 영광과 몰락 사이의 어마어마한 온도차입니다. 기자는 재심 전문인 박준양 변호사하고 손을 잡고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스토리 펀딩으로 대박이 나서 무려 10억 원이라는 후원금이 모입니다. 엄청나죠? 사람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이 길게 갔느냐? 아니요. 그 펀딩 수익금으로 셜록이라는 독립 매체를 창업했는데 경영의 경자도 몰랐던 탓에 불과 9개월 만에 회사가 아주 처참하게 말 그대로 쫄딱 망해버립니다. 성공의 단맛을 제대로 음미해보기도 전에 완벽한 파산이 찾아온 겁니다. 모아둔 적금? 다 깼죠. 들고 있던 보험? 싹 다 해약했습니다. 주변에 돈 빌려줄 만한 사람한테는 모조리 손을 내밀어서 빚더미에 앉았고요. 당장 직원들 월급은 줘야지. 사무실 월세는 밀려오지. 그 숨막히는 압박감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철저한 재정적 붕괴 속에서 극심한 우울증까지 옵니다. 진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파져 있었던 그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차가운 구덩이의 곤두박질 친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에 생명줄을 잡다 뜻밖의 기적으로 넘어가 보죠. 다시 현재 그 숨막히는 클라이맥스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캄캄한 절망 속 당장 매체를 굴릴 단돈 몇 푼이 피말리게 아쉬웠던 바로 그 순간 기자의 머릿속에 과거 취재하면서 알게 됐던 그 살인범이 번쩍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요즘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번다고 스치듯 했던 그 말이 뇌리에 딱 박혀 있었던 거죠. 심장은 쿵쾅거리고 두려움에 손은 덜덜 떨리는데 기자는 결국 수화기를 듭니다. 그리고 입을 떼죠.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잠시 뒤 기자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정확히
150만 원이었습니다. 아까 펀딩으로 모았다던 그 10억 원에 비하면 진짜 턱없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액수죠. 에이, 150만 원이 뭐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서사에서 이 150만 원은 이 세상 그 어떤 수십억의 거액보다도 훨씬 무겁고 위대한 숫자입니다.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에 기자에게 연결된 세상 유일한 생명줄이었으니까요. 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쫙 돋았던 대목이 바로 이 살인범의 대답이었습니다. 처음 전화했을 땐 분명히 돈 다 써서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내 계좌번호를 묻더니 덜컥 이 돈을 보낸 거예요. 기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돈입니까 이거? 하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받을 현금 서비스 최고 금액이 150만 원이다. 이거 너 주는 거다. 네가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왔겠니? 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던 과거의 범죄자가 벼랑 끝에 몰린 기자를 살리겠다고 자기 신용카드 한도 끝까지 빚을 내서 돈을 쥐어준 겁니다. 네가 오죽하면 나한테 왔겠냐는 저 한마디. 그 안에 담긴 진짜 사람 냄새 나는 연민과 진심이 확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 작지만 너무나도 거대한 150만 원의 씨앗은 결국 엄청난 기적을 터뜨립니다. 기자는 이 생명줄 같은 돈으로 악착같이 버티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갑질 사건, 바로 양진호 회장 폭행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세상에 폭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동안 수년째 숨어서 벌벌 떨며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이 보도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 고발장을 냅니다. 살인범이 빚내서 빌려준 그 150만 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갑질 회장을 구속시키고 수많은 약자들의 영혼을 구원해낸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파트, 두려움의 재정의, 궁극의 청신호입니다. 이제 이 영화같이 긴장감 넘치는 사건을 넘어서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던져주는 아주 묵직한 철학적 질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두려움을 피해야 할 빨간불이라고 배우잖아요. 무서우면 도망쳐야 하고 떨리면 멈춰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 치열한 생존과 회복의 기록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라는 녀석을 완전히 새롭게 180도 다르게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제가 꼭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계획 앞에서 무섭지 않으면 그 길은 가면 안 된다. 직장을 때려치울 때도, 안전망을 걷어찰 때도, 쫄딱 망해서 살인범한테 전화를 걸 때도, 거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칠 때도 기자는 그 매 순간순간이 미칠 만큼 무섭고 두렵고 떨렸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운 어떤 계획 앞에서 조금도 두렵고 떨리지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의 가슴을 진짜 뛰게 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야말로 당신이 지금 성장의 길, 구원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청신호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멈춰서서 망설이고 있는 그 길, 단순히 너무 두렵기 때문인가요? 만약 여러분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는 어떤 꿈이나 새로운 계획이 그저 무섭고 떨린다는 이유로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분석을 꼭 떠올려 주세요. 때로는 스스로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무모함이, 눈물을 꾹 참고 내딛는 그 두려운 한 걸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두렵고 떨리는 길만이 진짜 길입니다. 무서운 길만 골라서 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그 길만이 결국 당신을 구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